아파트 K-pop 아따, 식감 재밌다. 이거 빠스 아니에요? K 예능 겁나 험한 것이 나와버렸어. K 무비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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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 푸드 전 세계를 사로잡은 대한민국 문화 그 중심에 K푸드가 있습니다. 그리고 K푸드를 이야기할 때 빼놓을 수 없는 것이 있지요. 바로 대한민국 장맛. 저희 청국장은 드셔보신 분들이 가장 옛맛에 가깝다고 말씀하십니다. 충주에서 콩 농사를 짓고 직접 농사 지은 콩으로 특별한 청국장을 만드는 농부 이야기 지금 만나볼게요. 찬바람 쌩쌩 부는 추운 겨울, 이곳은 충주시 소태면인데요. 우리의 전통 장맛을 계승한 아주 특별한 농부가 있는 곳이랍니다. 와, 저게 뭐야? 입구부터 장독대가 있네. 어우, 분위기부터 우리 전통의 향기가 가득한데요. 어떤 곳인지 더욱 궁금해지네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제가 오늘의 신나는 농부를 찾고 있거든요. 어디 계시는지 아시나요? 아우, 잘 제대로 오셨는데요. 제가 바로 그 신나는 농부입니다. 대한민국 전통의 맛을 책임진다. 김명숙 농부를 소개합니다. 대한민국 전통의 맛을 볼 수 있다고 하던데 이게 뭘까요? 네, 제 대한민국의 전통의 맛 하면 장맛이잖아요. 그쵸, 그쵸. 오늘 장맛을 보실 수 있으세요. 네. 오, 장맛. 네. 아니, 어디로 가면 맛볼 수 있어요? 이쪽 하우스로 한번 들어가실래요? 아, 이곳에 다 있는 네, 거죠? 이곳에 있죠. 빨리 네. 가봐요. 대한민국 전통의 맛을 보기 위해 하우스 문을 열어봤는데요. 와우, 전통 스멜. 전통의 향기를 제대로 품은 수많은 항아리가 질서정연하게 놓여져 있습니다. 보는 것만으로도 웅장해지는 느낌적인 느낌이네요. 와, 항아리가 진짜 많은데 네. 이곳에는 어떤 거 들어있는지 궁금하거든요. 궁금하세요? 자, 네. 아니. 옹기의 뚜껑을 열어보니 오호, 우리 민족의 오랜 지혜와 전통으로 만든 된장이 맛있게 익어가고 있네요. 게다가 이것은 그냥 된장이 아니래요. 우리가 직접 농사지은 콩으로 담근 우리 콩으로 만든 전통 된장이에요. 네. 이게 바로 전통의 맛이구나. 여기 네. 있었구나. 그 소식 들으셨어요? 어떤 거예요? 장담그기가 유네스코 인류 무형유산으로 등록돼 있는 걸 들어보셨나요? 인류 무형유산이요? 네. 우리나라의 장담그기 문화가 인류무형 문화유산적 가치를 인정받았습니다. 그렇습니다. 대한민국의 장담그기 문화가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 대표 목록으로 등재됐는데요. 한국 전통 음식 문화로는 김장 문화에 이어 두 번째 쾌거랍니다. 와, 이게 네. 전통의 맛인 거죠? 네, 오, 이렇게 그렇죠. 딱 푸고 나니까 향이 더 진하게 올라와요. 네, 된장 냄새가 나죠? 네, 오, 색깔도 더 고운데요? 좀 보실래요? 오. 네. 농부의 자부심이 깃든 전통 된장의 맛 어때요, 수진 씨? 짠데 네. 고소해요. 네, 뒷맛이 구수하고 이게 한식의 기본 양념이 되는 거예요. 된장찌개 네. 생각나는데요? 네, 이걸로 된장찌개 끓이면 맛있다. 엄청 구수하고 시원한 맛이 나죠. 된장과 간장, 고추장 등 우리의 전통장을 직접 담그고 있다는 신나는 농부. 전통의 맛을 이어가는 그녀의 사연이 궁금해집니다. 도시에서 그 직장 생활을 하던 사람이었고요. 그 충주에서 태어나서 농사만 짓던 농사꾼 남편을 만나서 결혼하게 되면서 충주로 오게 됐죠. 그리고 저의 그 전통 장담그기도 그렇게 시작됐던 겁니다. 처음에는 시설하우스 농사를 짓던 신나는 농부. IMF로 인해 힘든 시기를 보냈다는데요. 시설 유지비가 폭등하고 보증이 잘못되어 빚더미에 앉게 됐는데 그런 힘든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청국장을 생각했다고 하네요. 그냥 집안에서 할 수 있는 일을 찾다 보니까 동네에서 가장 손맛 좋으신 우리 어머님의 그 청국장을 한번 만들어 봐야 되겠다 해서 저희가 재현해서 만든 게 이제 오늘날 사업으로 이어집니다. 처음에는 가내수공업 방식으로 조금씩 팔던 청국장 사업이 지금의 제조 사업장까지 이어졌다는데요. 농부님, 네. 저희가 이렇게 위생복으로 갈아입었는데 이곳에서는 어떤 일을 하는 거예요? 밭에서 수확한 콩을 본격적으로 청국장을 만드는 과정은
이렇게 안에 시설에서 하거든요. 온도에 맞춰서 보관을 해야 1년 연중 똑같은 맛의 청국장을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좋은 배추로 맛있는 김치를 만들듯 좋은 콩으로 맛있는 청국장을 만듭니다. 신내는 농부가 직접 농사지은 콩과 마을에서 생산한 콩을 깨끗이 세척한 후에 이렇게 전통 가마솥의 기능을 가진 스테인레스 통에 6시간 동안 삶아주고 식혀줍니다. 크기가 어떤가요? 훨씬 2배 이상이 된 것 같은데요? 네, 2배 이상 됐는데 지금 요것도 지금 발효 전이긴 하나 이렇게 맛을 보시면 네, 맛봐도 돼요? 네. 야, 그러면은 삶아진 콩을 네, 삶은 건 이렇게 맛있게 삶아지고 또 뜸이 잘 들어야 또 발효도 잘 되고요. 이렇게 콩알 하나하나리 으깨지지 않고 잘 삶아져야 또 발효가 잘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 청국장이 맛있는 청국장이 되는 거예요. 그렇군요. 네. 잘 삶은 콩은 전통 방식으로 발효 과정을 거치는데요. 황토 흙으로 지은 발효실에서 60에서 72시간가량 발효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발효를 통해 맛있어지고 유익해진다는 거 알고 계시죠? 발효는 과학이니까요. 발효가 끝난 콩은 반제품 보관실에서 6시간 동안 냉각 작업 후 분쇄기로 옮겨서 분쇄 작업을 진행합니다. 그리고 나서 배합 과정을 진행하는데요. 소금과 고춧가루를 넣어 잘 섞어준답니다. 원래 그 전통식품은 과정도 복잡하고 시간도 오래 걸리거든요. 근데 맛을 위해서는 꼭 필요한 공정들인데 저희는 이제 이런 공정들은 그대로 유지하되 맛관리를 하기 위해서 좀 편리성, 우리 이제 일하시는 분들의 작업 환경이라던가 공정을 유지함으로 인해서 맛관리를 하게 되는 프로그램으로 스마트 팩토리를 설치해서 제조하게 된 거죠. 전통이 현대 기술과 만나 우리의 맛을 계승합니다. 청국장 만드는 과정을 살펴봤으니 맛도 봐야겠죠. 신나는 농부의 청국장 맛, 과연 어떨까요? 고소한 냄새가 나요. 오, 이거 지금 뭐 하고 계신 거예요? 네, 지금까지는 전통장을 만드는 것만 보셨잖아요. 먹어는 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 오늘 청국장 까나페를 만들어 드릴 거예요. 청국장 까나페요? 네. 제가 잘못 들은 거 아니죠? 청국장이 까나페를 만났다고요? 조리 과정을 보니 청국장 알콩을 기름에 튀기고요. 파프리카와 사과 배도 조리해 넣어줍니다. 그 위에 한식 간장 소스를 솔솔 뿌려주면 이거 진짜 맛있다. 여기 들어간 청국장 맛이 어떨까요? 너무 고소하죠. 네. 고기 같아요. 네. 고소하고 사과와 배왕, 네. 파프리카 이 청국장 조합이 진짜 기가 막힌데요? 어른들 입맛을 사로잡을 청국장 전골 그리고 청국장 찌개까지. 와, 이건 뭐야? 청국장으로 전도 부치네요.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시래기 듬뿍 넣은 청국장도 있네요. 와, 청국장으로 못하는 게 없네. 제가 22년 그 영업을 했거든요. 근데 22년째 되는 단골 손님이 있으세요. 그 정도로 저희 청국장을 드시는 분들은 옛맛이랑 똑같다. 그리고 옛날 어머님이 해주시던 맛이다. 이렇게 느끼시는 분들이 많으시고요. 그리고 심지어 저한테 감사하다고 장문으로 카톡을 보내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옛날 맛을 지켜줘서 감사하다. 저희 청국장은 옛맛 그대로의 맛을 간직하고 또 군내 잡내는 없는 청국장이어서 아마 인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신나는 농부의 청국장은 말 그대로 매력 만점의 인기 만점. 홈쇼핑을 통해서 전국의 소비자들에게 불티나게 팔리는가 하면 해외까지 수출될 정도로 널리 인정받고 있대요. 청국장이 전통의 맛이잖아요. 그러면 농부님도 시어머님한테 이렇게 배웠듯이 가족들한테 좀 물려줘야 될 것 같은데 어떠세요? 네, 물론 저도 아들, 딸이 다 들어와서 지금 저희 청국장을 배우고 있거든요. 네, 그런데 아들, 딸이 이쁘잖아요. 그냥 아무렇게나 물려줄 수 없잖아요. 그래서 더 편리하고 더 잘 만들 수 있게 제가 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 물려줄 생각이에요. 네. 오늘은 충북 충주에서 정성껏 콩을 재배하고 맛있는 청국장을 만들고 있는 신나는 농부를 만나봤습니다. 대한민국 전통의 맛 청국장 장입니다요.
세계적으로 K컬처가 인정받는 요즘 대한민국 음식 문화도 주목받고 있습니다. 직접 농사지은 콩으로 청국장을 만들어 보급하는 신나는 농부의 노력을 통해 대한민국 음식 문화가 더욱 빛나길 기대합니다. 인연이 돼서 여직 이렇게 잘 되는 게 저는 너무 고맙죠. 반갑고 좋았어요. 어렴풋하게 남아있는 학창시절 기억, 스승의 가르침을 받던 교실, 그 풍경이 떠오릅니다. 세상을 바라보는 지혜를 가르쳐준 내 인생의 첫 스승. 세월이 흐르고 흘러 우연한 기회에 인연을 이어오고 있는 특별한 이야기가 있는데요. 지금부터 만나봅니다. 겨울의 기운이 완연하게 깃든 어느 날 80여 년 역사를 자랑하는 제천중학교를 찾았습니다. 이곳에 오늘의 주인공이 있는데요. 바로 이분입니다. 저는 제천중학교 교감 김승수이고요. 올 3월 1일부터 현재까지 근무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제가 여기 졸업한 모교이기도 합니다. 1982년 2월 달 졸업했으니까요. 40년이 넘었습니다. 모교이기 때문일까요? 학교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에 유난히 애정이 갑니다. 그래서 매일 더 좋은 교육을 위해 교사들과 함께 노력하고 있죠. 우리가 생각할 때 수업을 잘하는 선생님이 좋은 건가? 또는 뭘까? 이런 고민들을 막 했는데 바뀌는 것 같아. 바뀔 때 수업 시간이든 무슨 인성적인 거든 뭐든 그래서 아이들한테 정말 필요한 건 사랑이구나. 좋은 관리자세요. 저한테는 두 번째 교감 선생님 두 번째인데 좋은 점이든 아닌 점이든 영향을 받게 돼 있는데 저는 이 교감 선생님이 옆에 계셔가지고 배우는 게 너무 많죠. 이렇게 스며드는 뭔가가 이렇게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솔직히 저한테 되게 이게 행운? 고마워. 저는 진짜 그래? 존경스럽습니다. 학생들의 스승에서 이제는 교사들의 스승으로 본보기가 되고 있는 김승수 교감. 그 발자국을 뒤어 걷는 이들이 많아지고 있네요. 제천시가 한눈에 보이는 애뒤산 아래 자리한 제천 제1고등학교. 김승수 교감과 남다른 인연을 이어오고 있다는 또 다른 주인공을 찾아왔습니다. 과연 어떤 인연인지 궁금하네요. 안녕하세요. 제천 제1고등학교에서 4년째 근무하고 있는 국어교사 조경민입니다. 저는 이전에 전라북도 교육청에서 2년 근무했고 충청북도로 소속을 옮긴 지 4년째 근무하고 있어서 총 6년 차 교사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조경민 교사의 수업 따라가 볼까요? 얘들아 안녕. 학생들의 말에 귀 기울이고 웃음을 함께 나누는 교사. 이 길을 선택하기까지 고민이 많았습니다. 그럼 그 자기효능감은 어떻게 신장시킬 수 있냐? 제가 이제 취업 시장에 나가서 취업을 준비를 하는데 전공이 국어이다 보니까 이제 국어라는 전공을 가지고 취업 시장에 나가서 취업을 하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취업 시장에서 이제 면접에 가도 떨어졌다라는 통보를 여러 번 받다 보니 그럼 이제 점수가 나오는 시험을 봐야겠다. 그러면 공무원 시험일 텐데 무슨 시험을 볼까 하다가 이제 부모님의 권유로 임용시험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언젠가 막연하게 동경해왔던 꿈, 방대한 지식과 세상을 살아갈 지혜를 전해주던 스승이라는 이름을 갖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름을 갖는 과정에서 김승수 교감과의 특별한 인연이 시작됐죠. 제가 임용시험을 총 3번을 봤는데 2번째 본 시험에서 최종에서 떨어지게 됐었어요. 그래서 제가 한동안 우울증을 겪고 있었는데
그때 이제 김승수 교감 선생님께서 전화로 본인 대신 근무해 줄 수 있겠냐라는 연락을 받게 되었었습니다. 근데 김승수 교감 선생님은 제 중학교 때 은사님이시거든요. 은사님의 연락으로 5년 동안 아이들을 교육했고 그 과정에서 참교육의 재미를 알게 됐다는데요. 우울증도 낫게 하는 아이들의 웃음소리에 이내 마음을 다잡게 됐습니다. 그리고 오랜만에 특별한 시간을 가져보려고 하는데요. 교감 선생님 너무 오랜만에 오죠? 그러네. 졸업하고 처음이네. 네, 맞아요. 교감 선생님 몇 년 만에 오신 거예요? 20년이 넘은 것 같은데? 교감 선생님께 이 건물에서 배웠는데요. 그렇지. 그래? 옛 추억을 곱씹어보는 두 사람. 수년이 흐른 지금 보니 많이 낡은 학교지만 익숙함이 주는 편안함 때문일까요? 기억이 새록새록 떠오릅니다. 이 산수유 나무 밑에 네. 이 그네들 있었던 거 생각나지? 네. 사이사이에. 네, 맞아요. 여기뿐만 아니라 저쪽까지 쭉 있었는데요, 교감 맞아. 선생님. 저쪽에도 있었지, 그치? 맞아요. 그때 애들이랑 같이 나와서 그 그네에 앉아서 놀기도 하고 그랬는데요. 책도 보고. 기억은 사라지는 게 아니라 가슴 속에 스미는 거라고 하죠. 그렇다면 스승과 제자였던 두 사람은 서로를 어떻게 기억하고 있을까요? 오랜만에 교실을 찾아왔는데요. 수년 전 기억이 파노라마처럼 지나갑니다. 한번 앉아볼까요? 그래, 앉아봐. 고기. 맞아요. 교감 선생님 그렇게 서서 수업하셨는데요. 그래? 네, 교과서 넘기시면서 막 수업하셨던 거랑. 교수를 넘기고 내가 늘 들어오면 우리 어디 할 차리지? 그랬더니 맞아요. 스승과 제자에서 이제는 교육자로서 같은 길을 걷고 있는 두 사람. 제자는 스승이 된 지금도 옛 스승의 뒤를 고스란히 따르고 있습니다. 참된 가르침을 받았기 때문이죠. 나이가 이제 많이 찼음에도 제가 어른이라는 생각이 잘 안 들거든요. 교직에 들어왔어도 제가 진짜 좋은 선생님인지는 항상 고민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좋은 영향력을 주는 선생님, 김승수 교감 선생님이 항상 학생을 먼저 생각하시거든요. 그래서 김승수 교감 선생님처럼 학생을 항상 먼저 생각해서 학생에게 좋은 영향력을 주는 선생님이 되고 싶습니다. 그래요. 우리 경민이 그 꿈꾸는 교원, 멋진, 좋은 선생님으로 잘 성장하고 성장하기를 바래. 그리고 내가 든든한 배경이 되어줄게. 감사합니다, 교감 선생님. 화이팅! 파이팅! 학생들의 성장을 위해 늘 같은 자리에서 기다려주는 참 스승. 그 헌신이 있기에 지금의 교육이 빛나고 있습니다. 오롯이 학생들을 위해 힘써주는 그 손길에 진심 어린 감사와 존경을 전합니다. 사랑합니다. 아이들을 생각하는 마음, 그 무게를 어떻게 잴 수 있을까요? 지금 여기 그 마음을 몸소 표현하고 있는 교사들이 있습니다. 아이들이 저에게 굉장히 영향을 많이 받는다는 걸 어느 순간 느끼게 되었어요. 세대와 경험은 다르지만 아이들을 향해 똑같은 애정을 쏟고 있는 스승들. 감히 좀 좋은 교사가 되어보고 싶다라는 그런 좀 욕심도 요즘에 생기고 있는 중입니다. 두 교사와 함께 교육의 진정한 가치를 발견해 봅니다. 아침 햇살이 아름답게 부서지던 어느 날, 추운 날씨가 무색할 만큼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화사하게 쏟아집니다. 호기심 가득한 눈망울로 교실을 밝히는 아이들이 있는 곳, 이곳은 학교입니다. 과학은 낱말을 모르면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많았잖아, 지금까지. 그래서 연수와 소화 단원도 너희들이 모르는 낱말들이 좀 있을 거예요. 저는 성화초등학교 수석교사 김종원입니다. 현재 6학년 아이들 과학을 가르치고 있고요. 수석교사라서 학급은 맡고 있지 않고 있어요. 성화초등학교에서 교사로 3년, 수석교사로 3년 근무 중인 김종원 교사. 교직 27년 차 베테랑 교육자입니다. 수석교사로서 활동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배운 것들을 제가 만나는 아이들과
선생님들에게 나눠주고 도와주면서 교직 생활을 하는 게 지금의 꿈입니다. 1학년 때 입학한 너희들이 곧 있으면 졸업을 하고 어디 갈 거야? 중학교를 갈 거야. 그치? 지금 너희들은 어떤 꿈을 꾸고 있을까가 조금 궁금해. 낚시유튜브에 관심이 너무 많아가지고 오, 어부가 될 거야? 비현실적으로는 검사랑 변호사 둘 중에 하나. 할수 있어. 가르침이란 무엇일까 고민하며 교단에 섰던 그날의 기억. 김종원 수석교사가 초심을 잃지 않기 위해 노력하는 이유가 있는데요. 이제 아이들을 만나면서 아이들이 저에게 굉장히 영향을 많이 받는다는 걸 어느 순간 느끼게 되었어요. 수업을 통해서 지식을 가르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관계를 또 어떻게 맺어야 하는지 이런 것들을 모두 가르치고 싶고 또 교사는 그래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날 오후 특별한 모임을 따라가 봤습니다. 이제 한 해가 다 저물어 가는 시기라 우리 그동안 했던 활동도 좀 돌아보고 그다음에 좀 아쉬운 점도 같이 나누고 저희는 성화초등학교 정서행동 위기학생 지원팀이에요. 학교에는 정서적으로나 행동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아이들이 많이 있는데 이 아이들을 담임 선생님 혼자 감당하기에는 너무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다양한 분야에서 전문성을 가진 선생님들이 모여서 좀 유기적으로 협력해서 아이도 돕고 담임 선생님도 돕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우리 지원팀이 작년부터 시작했잖아요. 작년 올해 2년째. 수영은 최대한 끌어서 학원 좀 더 많이 다니고 같은 팀이 같이 있다는 게 스스로 이제 나가서 감정 추스리고 들어와서 다시 학습에 들어가고 표정이 굉장히 많이 밝아지고 지금 와서 앵기기도 하고 호응도 하고 저번에 봤던 그런 모습들은 사실 힘들었던 모습들은 많이 없어졌거든요. 되게 이 모임 자체가 아이들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다른 걸 다 떠나서. 그래서 있다는 것 자체가 되게 든든하기도 했던 것 같고 저도 어쨌든 고민이 있으면 나 혼자 해야 되는 게 아니고 우리가 같이 나눌 수 있고 저는 바람이 있다면 다른 학교도 이렇게 좀 공동으로 함께 모여서 고민을 함께 나누고 해결도 함께 나누는 그래서 조금 힘을 얻어가는 그런 협의체들이 학교에 많이 만들어졌으면 좋겠어요. 학교가 단순히 지식을 전달하는 공간이 아니라 아이들이 갖고 있는 어려움을 가슴 깊이 이해하고 근본적인 해결책을 세워주는 주체가 되는 것. 김종원 수석교사와 함께 이 모임을 이어가고 있는 이들의 하나 같은 바람입니다. 그리고 여기 교단에서는 하루하루가 설렌다는 특별한 교사가 있습니다. 떨리는 마음으로 임했던 첫 수업 기억이 아직도 선명하다는데요. 아이들 덕분에 더 나은 인간으로 성장하고 있다는 주인공, 바로 이분입니다. 국민이라고 가정을 하고서 저는 6년차 교사고요. 성화초등학교에 2019년도에 발령을 받았고 지금 6학년 4반을 가르치고 있는 담임 교사인데 그 아이들이 입학할 때 저도 이 학교에 처음 발령을 받아서 시작을 했고 교사는 누군가를 가르치는 직업이기도 하지만 그 과정에서 삶의 또 다른 의미를 배우기도 하죠. 6년차 오유진 교사는 오늘도 아이들을 통해 배우며 함께 성장하고 있습니다. 비슷하네요, 위에 거랑. 그렇죠? 네. 저는 원래 교사는 아니었는데 이제 교사가 되어 보니까 되게 보람 있는 직업이구나 하면서 더 매력을 느낀 직업이어서 앞으로도 계속 하고 싶다는 생각을 했고 감히 좀 좋은 교사가 되어보고 싶다라는 그런 좀 욕심도 요즘에 생기고 있는 중입니다. 오유진 교사는 오늘도 아이들이 떠난 빈 교실을 지키고 있습니다. 어제보다 오늘 더, 오늘보다 내일 더 빛날 아이들의 미래를 준비하고 있죠. 뭔가 이제 연차가 쌓일수록 잘해야 될 것 같은데 나는 좀 그대로인 것 같은 그냥 멈춰있는 듯한 느낌이 들어서 잘하고 싶은 마음은 커지는데 어떤 노력을 해야 될까? 그런 것들이 아직도 어렵고 학교 선후배이면서 인생의 선후배이기도 한 김종원 수석교사와 오유진 교사. 교실을 떠나 진솔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기억이 나셨어요?
처음에는 이제 강의를 워낙 많은 친구들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기억이 많이 나진 않았는데 인상은 있었어요. 얼굴은 알고 있었기 때문에 첫 발령지거든요, 여기가. 그래서 첫 발령으로 저희 학교 왔을 때 굉장히 반가웠고 먼저 반갑게 와서 인사해 주더라고요. 저 선생님한테 강의 들었어요. 이렇게 인사를 해줘서 그때 너무 반가웠죠. 세대는 다르지만 가르침의 본질은 같죠. 두 교사는 오늘도 교사로서의 소명을 되새기며 휴식 중에도 아이들 생각뿐입니다. 성화초등학교로 선생님이 첫 발령을 받게 됐고 6년간 근무하고 나서 이제 조금 있으면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떠나는 오유진 선생님이 아쉬운 마음에 좋은 분위기 카페에 와서 차라도 한잔 하고 싶어서 오게 되었어요. 네. 멀리 가는 게 좀 안타까워요. 아쉬워. 가까이에서 자주 볼 수 있으면 더 좋을 텐데. 아이들이 품은 꿈의 날개를 펼치기까지 교사는 그 미래를 밝혀주는 등대와도 같은 역할을 하는데요. 그 길에서 교사는 서로에게 큰 힘이 되는 동반자가 되죠. 선생님이란 존재는 결국 아이들이랑 함께 살아가는 사람이고 아이들과 있을 때 빛나야지 다른 곳에서 빛나는 것보단 그리고 아이들 시선에서 또 재밌게 살아가는 것을 보여주면 또 아이들도 따라서 살아가니까 아이들과 있을 때 기쁜 사람이 되고 싶고 그러기 위해서 또 저 자신의 삶도 행복하게 가꾸는 그런 선생님이 되고 싶어요. 학교에는 함께 할 수 있는 분들이 참 많으세요. 혼자가 아니니까 나중에 선생님이 되시더라도 주변을 돌아보면서 동료 교사들과 함께 손잡고 뚜벅뚜벅 행복하게 가셨으면 좋겠어요. 경험과 열정이 만나는 자리, 그곳에서 교육은 새롭게 태어납니다. 두 교사가 함께 만들어갈 미래는 어떤 모습일까요? 그들의 이야기가 깊은 울림으로 다가옵니다. 교육이 빛나는 순간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2015년 을사년 새해를 맞아 제가 이곳 강원도 동해시에 왔습니다. 푸른 바다와 맑은 하늘이 대표적인 동해시에 아주 검고 귀한 것이 있다고 하는데요. 사람들이 잘 모르지만 알고 보면 굉장히 가치 있고 아름답다고 하는 이것은 무엇일지 저와 함께 찾아가 보실까요? 전통성과 실력을 인정받고 있는 주인공이 있습니다. 흔히 알려진 백자나 청자 대신 흑자에 주력하고 있는데요. 우리 도자 문화의 우수성과 아름다움을 널리 알리고 있는 김병욱 작가를 만나보시죠. 찾아간 곳은 동해시의 한 도자기 공방. 안녕하세요, 선생님. 네. 제가 오늘 이곳에 오면 검은 보물을 만날 수 있다고 해서 왔거든요. 네. 그게 뭔가요, 선생님? 예, 조선시대 때는 오지, 오자 등으로 불렀는데 오늘날에는 흑자로 부릅니다. 바로 검은색 자기입니다. 검은색 자기요? 예, 그렇습니다. 제가 백자, 청자는 많이 들어봤는데 이 흑자는 처음이거든요. 예, 아마 그러실 겁니다. 이 흑자의 역사가 어떻게 될까요? 원래 흑자의 역사는 고려 전기부터 조선 말기까지 1000년 이상의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굉장히 오래됐어요? 깁니다. 네, 그렇습니다. 근데 저는 왜 이렇게 생소할까요? 고려, 청자, 조선 백자가 많은 학자들에 의해서 연구가 되고 또 박물관이나 미술관 같은 데를 가더라도 그런 것들을 가지고 전시하는 게 아마 많아서 그럴 것 같습니다. 아, 그렇죠. 네. 하긴 제가 조선 백자 전시, 청자 전시 이런 건 많이 들어봤는데 흑자는 그런 점이 없어서 예, 그랬던 맞습니다.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러면 선생님께서 이 백자, 청자도 아니고 이 흑자의 유독 매력을 느끼신 이유가 있을까요? 예, 흑자는 그런 것 같습니다. 물론 청자도 색깔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백자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것보다가 그 흑자의 스펙트럼은 훨씬 더
예쁜 범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녹갈색 나는 것도 흑자에 속합니다. 그래요? 예, 황갈색 나는 것도 흑자에 속합니다. 오. 예, 검은색도 흑자에 속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어두운 색은 신비하게 생각을 하는 생각이 옛날부터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죠. 밤하늘, 그렇죠, 우주 그렇죠. 이런 거 다 신기하잖아요. 맞습니다. 그 색이 검은색. 네. 예,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 결과 네. 지난 2014년 5월 네. 네. 강원도 무형유산 네, 네. 전통자기 도장에 또 되셨다고 들었어요. 예, 맞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 흑자의 전통을 잇기 위해서 앞으로 네. 혹시 계획이 있으시다면요? 무형 문화재로 지정이 되면 오늘날에는 무형 유산이라고 부릅니다. 네. 그것을 계승해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네. 먼저 이 지역에서 자기를 만드셨던 분들이 많이 발전시켰던 것처럼 저도 발전시켜야 될 책임, 의무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1차적으로는 저희 아이가 대학에서 전공을 했습니다. 아이에게 물려주고 또 다르게는 이 지역에서 또 저희들이 모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도자연구회라는 모임을 가지고 있는데 그분들께도 이미 제가 많이 가르쳐드렸고 설명해드렸고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뒤를 이어 도자기를 만드는 예은 씨. 한 방향을 바라보는 부녀는 영락없는 닮은 꼴인데요. 작품 앞에선 그 누구보다 냉정하고 엄한 스승님입니다. 아니 몇 대까지는 그만해. 그 다음에 손톱을 만날 때 만들어주니까 지금까지 있었고. 안녕하세요. 저는 김병우 선생님의 딸이자 지금 전수자로 배우고 있는 김예은입니다. 제가 어려서부터 아빠가 하는 작업들을 보고 자랐고 그리고 옆에서 흑장난을 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이 도자기에 관심이 생기고 흥미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 아름다운 도자기를 계속 이 전통을 이어가 보고 싶다는 생각으로 한번 같이 배우게 되었습니다. 사실 평상시에는 되게 자상한데 이게 도자기 작업에 있어서는 누구보다 까다롭고 엄격하신 분이거든요. 그래서 정말 힘들지만 덕분에 더 꼼꼼하게 배우고 있습니다. 지금 전수자로 저와 지금 남동생이 있는데 함께 이 아름다운 우리 전통 자기를 열심히 계승받고 발전시켜서 더 많이 이 흑자를 알리고 더 발전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공방 안에는 눈길을 끄는 다양한 자기들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와, 여기도 자기가 되게 많네요. 네, 네. 아까 그 공간에도 자기가 네. 한가득이었는데 네. 여기도 예쁜 것들이 너무 많아요. 아름다워요. 네네. 이쪽은 제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들이나 또는 제가 보관해야 될 것들 네. 이쪽에 전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선생님의 최애 작품들만 가득한 네네. 공간인 거네요. 네네. 저한테는 의미 있는 작품들입니다. 네. 네. 여기 도자기가 이렇게 많은데 이 네. 중에서 선생님께서 네. 나 이건 자랑해야겠다. 네네. 할 만한 작품이 있으신지 네네. 어떤 게 있을까요? 사실 그 작품도 우연히 만들어진 건데요. 우연히요? 예, 바로 이 작품입니다. 검은색. 너무 예쁜데요? 네네. 우리 동해 지역에서 나는 흙으로 형태를 만들고 완성한 작품인데요. 네. 실제로는 가마에서 꺼낼 때는 저는 실패된 건지 알았어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울퉁불퉁하고 좀 그렇잖아요. 그렇네요. 예. 가만히 놓고 보니까 진짜 잘 됐구나 하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근데 제가 보기에는요, 이 네. 하얀색 점점들이 정말 약간 밤하늘의 별 같고 너무 예쁜데. 네네. 저도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같은 느낌을 받으셔서. 검은색은 어두운 밤하늘 같잖아요. 네. 그 작은 흰색들은 그 점점점 있는 것들은 밤하늘의 별 같잖아요. 맞아요.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럼 이 흰색 별들을 의도하신 건 아니신 거죠? 우도에서 저렇게 못 만듭니다. 그렇게 못 만들어요? 네네, 안 됩니다. 정말 우연히 탄생한 작품이네요. 네네. 와, 정말 이렇게 얘기 듣고 보니까 정말 매력적인 것 같아요. 검은색의 그 매력이 조금씩 느껴지실 겁니다. 네, 이 검은색의 매력이 네. 정말 잘 느껴져요. 검을 흑자를 써서 검은 그릇, 검은 삭이라고도 불리는 흑자. 예로부터 동해 지역은 점토와 땔감이 풍부하고 계곡물 확보가 쉬울 뿐 아니라
철 성분이 함유된 안료도 쉽게 구할 수 있어 질 좋은 흑자가 생산돼 왔습니다. 뭔가 보여줄 게 있다며 바깥으로 안내하는 주인공. 우와, 이게 뭐예요, 선생님? 이게 전통 가마입니다. 우와, 예, 제가 직접 지었습니다. 이걸 직접 하셨다고요? 네네. 오, 규모가 장난 아닌데요? 아, 네네. 동해 신흥 지역에서 조선시대 때부터 도자기를 굽던 그 가마하고 거의 비슷하게 제가 지었습니다. 근데 이게 전통 가마잖아요. 네. 근데 요즘은 현대식으로 편하게 사용할 수도 있었을 것 같은데 네. 왜 전통 가마를 굳이 만드셨는지 궁금해요. 네네. 무형유산, 그러니까 과거에는 무형문화재라고 불렀지만 거기서 도예를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꼭 반드시 지켜야 될 것이 있습니다. 아, 네. 가장 중요한 게 그 전통 가마에서 구워야 됩니다. 동해의 털을 잡고 도예와 함께 인생을 펼쳐나가는 김병욱 흑자장. 전통을 지키고 그곳을 널리 알리기 위해 앞으로도 더욱 노력할 텐데요. 그가 있어 흑자가 앞으로 세상에 더욱 인정받게 될 것 같습니다. 흑과 함께 살아가는 그의 고집스러운 도예 외길 인생을 응원합니다. 새해에는 우리 가족 모두 건강하고 잘 풀렸으면 좋겠고 돈도 좀 많이 벌었으면 좋겠습니다. 온 국민이 좀 웃을 수 있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커피 한잔 하고 있어. 요 핫팩도 하나씩 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요 봉지 째야 됩니다. 비닐봉지 여기 담으시고. 아, 못 잤어요. 밤새려고 왔어요. 안 피곤하세요? 조금 피곤해도 새해에 좋은 일이 생기기를 바라면서 봉사하러 나왔습니다. 저희들이 커피, 녹차, 핫팩하고 많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항시 저희들이 해마다 요래 행사를 하기 때문에 언제든지 오셔서 따뜻한 커피 한잔 하시고 올라가시면 속이 든든하실 것 같습니다. 핫팩도 받아가요. 괜찮아요. 지금 따뜻해가지고. 자, 여기 보세요. 딱 찍어. 아 맛있다. 그 따뜻한 거 마시니까 몸도 풀리고 녹아가지고 정상까지 쉽게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추운 날씨에 핫팩과 따뜻한 차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올해가 좀 더 잘 됐으면 해서 왔어요. 저는 천혜산에 좋은 기운을 받기 위해서 왔어요. 천혜산이 대구의 대표적인 해맞이 명소라서 찾아왔습니다. 작년에 이곳에서 예쁜 해를 봤었는데 올해도 여기 볼 수 있을 것 같아서 왔습니다. 오늘 해가 뜰 것 같아요? 네, 뜰 것 같습니다. 예쁜 해가 뜨면 우리 신랑하고 앞으로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자고 소원 빌 거예요.
해는 매일 뜨지만 1월 1일 해기 때문에 좀 더 특별한 해가 되지 않을까 기대를 가지면서 빨리 해가 떴으면 좋겠습니다. 2025년 새해 많이 기대되고 핸드폰으로 예쁜 해 많이 담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해보지 올해 처음 갔는데 너무 신기하고 너무 예쁘고 나라가 좀 이래 뒤숭숭하고 이런데 새해는 좀 이래 밝고 면하고 모두가 건강하고 잘 사는 대한민국 되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취준생인데 올해 꼭 원하는 회사 가고 싶어요. 작년 한 해는 경기가 안 좋았는데 올 한 해는 경기가 좋아져서 모두가 웃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올해 개인적으로 이루고 싶은 거는 이제 건강을 위해서 다이어트를 시작했는데 운동도 열심히 하고 뭐 먹는 것도 잘 먹고 해서 꼭 그 목표를 이뤘으면 좋겠습니다. 돈도 많이 벌고 싶고 성인 돼서 처음 산 로또 바로 당첨됐으면 좋겠어요. 책을 뭐 한 달에 한두 권은 꼭 읽는 그런 습관을 계속 이어갔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떡국 맛있어요. 이렇게 추운 날에 떡국 먹으니까 몸도 따뜻해지는 것 같고 한 살 더 먹는 기분이라서 기분이 되게 좋아요. 예쁜 해도 보고 따뜻한 떡국도 먹어서 좋았어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